네, 국제기후환경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오병철입니다.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서 진행 중인 정책이나 사업들을 한번 사진을 보면서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현재 눈에 보이는 사진은 쿨링 앤 클린 로드라는 사진입니다. 도로 아스팔트 도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사열에 좀 아스팔트 같은 경우는 한여름에 80도 가까이 온도가 상승을 합니다. 뭐 우리나라나 일본 정도에서는 물론 다른 나라에서는 더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예, 80도 이상 상승을 해요. 한낮에 더 될 수도 있죠. 네. 근데 저 부분을 식히게 되면 그 주변에 기온이 상당히 낮아지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식히는 거예요. 물 뿌려버립니다. 물을 뿌릴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물을 실질적으로 자동으로 나오게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설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거는 시스템으로 하는 거고요. 여름철에는 저 부분에서 도로의 온도를 낮출 때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간절기라든지 또는 겨울철에는 미세먼지에 관련되어 있는 도로에는 상당히 많은 비산먼지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청소하는 요령으로도 활용도 하죠. 물론 저 부분이 겨울철에 도로 얼음데 좀 위험하지 않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충분히 관리하는 상황에서 고려를 해가면서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도로에다가 저렇게 물을 많이 뿌려버리게 되면 너무 습도가 올라가서 안 좋지 않냐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습도 해봐야 3초면 끝납니다. 예, 저 정도 물을 뿌려가지고 자기가 습도에 의해서 엄청나게 불쾌감을 느낀다라고 느끼기는 어려워요. 금방 끝납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그냥 살수차가 뿌리고 다니는 어떤 그런 부분도 저는 불을 끈다라는 관점에서는 상당히 좋은 어떤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쿨링 포그죠. 상당히 많은 지자체에서 이 사업들을 합니다. 쿨링 포그는 미세 입자, 물입자를 이렇게 내보내는 거죠. 미세 물입자다 보니까 그냥 물을 못 써요. 상당히 깨끗한 물을 상수라든지 세균이나 그런 부분이 없는 물들을 사용을 해야 하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저거는 사실 설치상에 좀 주의점이 좀 있어요. 너무나 뜨거운 게 아무것도 그늘이 없는 곳에다가 저거를 설치를 하게 되면 그다지 큰 효과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 그늘이 있고 공원 안에다가 저걸 설치하게 되면 훨씬 더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제가 그 부분을 너는 설치가 잘못됐어 라고 말하기는 하지만, 제가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돌려 말하는 걸로 그냥 이해를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없는 것보단 낫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왕 하는 김에 그런 식으로 설치하면 훨씬 더 좋을 수 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쿨 페이브먼트라고 해서, 페이브먼트가 이제 도로를 말하는 거잖아요. 쿨이라는 말이 시원하다는 말이고, 그러니까 도로를 시원하게 만드는 페인트입니다.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약간 이제 반대야. 쿨링 포그 같은 경우는 약간 그늘이 있는 곳에다도 설치하면 더 효과가 좋을 수 있다 했지만, 얘는 정말 이제 떼약볕이 있는 곳에다가 설치하는 게 오히려 효과가 더 좋죠. 복사열을 좀 차단해 주는 겁니다. 표면 온도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서 이 부분은 일반 도로에도 많이 오고, 특히 어린이들 유아원이나 초등학교 그런 데 트랙 같은 데도 많이 설치를 합니다. 이런 부분은 효과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저 사진 같은데 지금 하얀색으로 페인트를 칠하고 있는 사진인데요. 앞서 보여드린 쿨 페이브먼트하고 유사한 거예요. 쿨 페이브먼트가 도로에다가 칠하는 어떤 그 부분이라면, 얘는 쿨루프라고 해서 옥상에다가 칠하는 하얀 페인트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치를 했을 때 바로 아래층, 옥상 바로 아래층에는 3에서 5도 정도 실내 온도가 좀 저감된다라는 연구 결과도 좀 있는 상황이죠. 다만 얘는 옥상층에만 보통 영향을 줘요. 옥상층 바로 아래는 영향을 못 주죠. 옥상하고 바로 면에 있는 층에만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좀 한계는 뭐냐면 겨울철에는 별로 효과가 없다 라는 부분이죠. 복사열만 차단을 시켜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겁니다. 이게 쿨루프를 발랐을 때 지금 38.3도, 38.3도, 콘크리트도 온도가 막 67도, 70도까지 올라갑니다. 한여름에 한 3시, 4시쯤 추계리 최고까지 올라갔을 때 보시게 되면 저 끝에쯤 보게 되면 주황색, 저 끝에쯤 보면 주황색 벽 난간이
온도가 이 앞에 38.3이라고 찍는 것보다 색깔이 더 높잖아요. 빨강색으로 갈수록 온도가 더 높은 건데 바른 곳과 안 바른 곳 차이가 저렇게 난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중간에 뭐 가운데 지금 그 주황색으로 이렇게 가로로 가고 있는 것은 저기 지금 보니까 전선하고 가는 그 덕트 관이 하나가 있네요. 그 덕트 관 보통 그 철 재질로 되어 있다 보니까 온도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죠. 벽면 녹화 참 좋은 거죠. 벽면 녹화는 그 벽면에 있어서의 온도, 그러니까 복사열 자체를 건물이 바로 안 받게 해주는 그 부분이 첫 번째도 있고, 또 하나 받은 복사열이 있다면 나중에 야간에 내보내게 될 때, 추결을 바깥으로 내보내게 될 때 다시 이 그린 이 벽면 녹화로 인해서 그 부분이 약간 걸러지게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녹화 자체가 좀 조밀하게 있다 보니 예를 들면 바람이 좀 들어오더라도 미세먼지를 좀 완화시켜주는 부분들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벽면 녹화가 있습니다.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담쟁이던 글씨로 있는데 요새 시스템화되어 있는 벽면 녹화도 있고, 그 벽면 녹화가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가 거의 저런 형태일 텐데 최근 들어서 벽면 녹화가 상당히 기술이 좋아져서 예를 들어 저거 같은 경우는 관리상에도 좀 어려움이 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벽면 녹화가 진짜로 그 어떤 케이지 형태로 다 있어서 필요한 부분만 빼서 갈아서 끼워 놓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벽면 녹화들도 시스템에 되어 있는 벽면 녹화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런 벽면 녹화 때문에 실내에다가도 활용을 많이 합니다. 왜 실내 벽면에다 활용하는 이유는 실내의 그 미세먼지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활용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